오늘 키워드 가운데 토요 랭킹쇼가 뽑은 첫 번째 한 랭킹입니다. 바로 기시다인데요. 내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에 옵니다. 이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사과로 응답할 차례라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어떤 뒷다리를 풀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기시다 총리 내일부터 이틀 동안의 일정으로 우리나라에 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건데 이번 방한,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에 따른 답방 성격이자 12년 만에 이른바 셔틀 외교의 복원입니다. 이원덕 교수님, 이번 방한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예, 이번 방안은 3월 우리 윤 대통령의 방일에 대한 답방 성격이 된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한일 정상 간에 그동안 그 관행적으로 있었던 셔틀 외교가 있습니다. 셔틀 외교의 관행을 복원한다는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셔틀 외교는 2011년 이명박 대통령하고 노다 전 총리 간에 있었던 그 정상회담이 마지막이고 이번에 아마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하게 되면은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셔틀 외교는 가까운 국가끼리 자주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랑 일본이 좀 한일 간의 특별한가요? 셔틀 외교는 약간 좀 특수한 국면을 갖는다고 보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일종의 약속을 해서 이루어지던 관행인데 양 정상이 1년에 한 두 차례 서로 상대방을 오가면서 좀 격이 없는 그 논의와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놓은 일종의 뭐 외교적인 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과 맞물려서 경제 협력 행보도 빨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3월 한국 반도체 관련 세계 품목 수출 규제를 철회를 했고요. 지난달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는 수출 심사 우대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이제 경제 분야는 거의 회복이 된 건가요? 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9년에 소위 징용 문제에 대한 그 보복 조치를 취한다고 그래서 아베 전 총리가 우리 반도체 핵심 부품 3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요. 이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조치 국가로부터 해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가 그것을 이번에 이제 재복귀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일단 한일 경제 간에 딱 걸려 있는 갈등 사안은 제거가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국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간다면 그동안 얽힌 실타래를 풀어 물잔의 반이 채워질 것입니다. 셔틀 외교 복원을 위한 한일 양국의 발전적 관계 형성은 양국 관계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를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문제 해결이 없는 셔틀 외교의 복원은 국력 낭비에 불과합니다. 지난 방일 당시의 굴욕 외교를 이번에 바로잡지 못하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라는 말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여야 간의 시각이 약간 평행선을 달리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한일 간의 외교를 복원하는 거 그거 중요하죠. 그걸 뭐 반대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원의 전제 조건은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고가 전제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사실은 일본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일방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원전 관련된 오염수 방류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아직 이번에는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수산물 수입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것인지 또
우리 그 피해자들, 징용 피해자든 위안부 할머니든 이분 분들에 대한 진정어린 사고가 전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셔틀 외교 복원이라고 하는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단순히 그냥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나서 아무 성과가 없으면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를 내기 위한 외교적인 시도이고 그 시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강하게 기시다 총리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도의 어떤 반응 또는 사과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성과 있는 회담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상회담 전에는 보통 의제 조율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이 있는데 김정현 의원님 이번엔 어떨까요? 뭐 한일 공동선언까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저는 뭐 공동선언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너무 높여놓으면 실망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외교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당장을 발표할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외교 같은 경우는 대개 기밀문서를 한 30년 뒤에 해제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든요. 네. 지금 지난번에 방일에 대해서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일본이 우리 야당과 그 비판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 수출국가 수출 주요 우대국으로 다시 복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예.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 그거 옛날에 있었던 거 다시 복귀한 건데 뭐가 달라진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일 관계가 악화됨으로 해갖고 그동안은 그런 불이익을 받아왔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복원됐고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가 원래 7월이나 8월이나 오려고 하다가 서둘러 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둘이서 한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이런 얘기도 알아보기 위한 거고 혹시 우리가 그 워싱턴 선언에서 얘기하는 그런 NGC, 그러니까 NCG, 네네. 그 뉴클리어 컨설팅 그룹에 우리도 포함될 수 없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온다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대통령의 어떤 방일 외교나 방미 외교가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상당 부분 성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야당 대변인께서 얘기하시는 게 무슨 이건 셔틀 외교 보고는 국력 낭비고 그다음에 굴욕 외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셔틀 외교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네. 굴욕 외교를 이것을 만약에 굴욕 외교라고 한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1989년에 어떻게 보면 전범일 수도 있는 히로히토 왕이 죽었을 때 거기 가서 참배를 했고요. 그 일본 대사관에서 참배를 했고 그다음에 일본 왕에 대해서 천왕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98년에 일본에 가서는 IMF를 극복하도록 도와준 일본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또 일본 의원들 앞에서는 일본말로 연설도 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민주당 기준으로 보자면 김대중 대통령은 그야말로 토착 외교에다 친일파의 거두일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지금 갑자기 윤 대통령이 무슨 본인들이 망가뜨려 놓은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다든가 정상화한다든가 한미 관계를 복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비판만 하고 계시는 거 그건 저는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앞서 최진봉 교수께서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국내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의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앞서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의 기시다 총리 목소리 들어보시죠. 日本政府は1998年10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최진봉 교수님, 네. 우리 국민 대다수가 기대했던 수준의 성의 있는 호응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교묘하게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기시다 총리가. 저는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앞부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공동선언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기존의 내각들, 그 전의 내각들의 입장을 다 수용한다고 하면 아베 내각 때 본인이 외교부 장관이었어요. 우리로 하면. 그러면서 그때 와서 위안부 할머님들 협상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그 당시에 그럼 아베 내각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지금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부인하고 강제징용을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었어요. 그럼 그걸 또 계승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말고 이번에 오면 제발 이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해서 계승하고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한다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것이 사실은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외교부는 물에 반컵 채워놨다고 그랬는데 그 반컵 채우는 게 언제 채울 거예요, 대체?
이번에 와서 성의 있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제3자 변제안을 낸 것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국이 우리는 선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한일 관계 개선과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과 문제도 그래요. 중요한 건 강제징용 피해자분들도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돈을 받고 끝낼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저는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로 생각하고 정말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한일 간의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기시다 총리가 전향적으로 그런 태도를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기시다 총리의 바로 이 사과 관련 문제는요. 한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첫 번째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원동 교수님, 기시다 총리가 좀 진전된 언급을 할까요? 지금 우리 여론으로 보면 이제 가장 초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네. 아까 좀 언급이 있었지만 지난 3월 우리 윤 대통령 방일 시에는 간접 화법을 사용했죠.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다시 좀 다소 미흡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평가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위 키워드로 얘기하면은 통절한 사죄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이라고 하니 두 개 키워드가 들어간 형태의 직접 화법을 쓴 우리 식민지배에 대한 그 반성 언급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게 좀 초점이 되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는 다소 좀 불투명하다고 할까요? 그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당연히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 외교 당국에서도 간접적으로 아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일본 내 분위기는 또 어떻게 돼 있냐면은 기시다 총리는 아시다시피 자민당 내 이제 소수 파벌의 영수이기 때문에 예. 최대 파벌 말하자면 전 아베파로부터 상당히 견제를 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진전된 사죄 언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자민당 내에서의 반대에 시달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들도 좀 이해가 부족하다고 할까요? 어떤 면에서 기시다 총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사죄 언급을 하게 되면은 그게 법적인 책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다소 일본 국민들 수준에서도 그 문제에 관해서는 좀 주저하고 있는 그런 여론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는 그러한 한일 관계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일본 국내에서의 압력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인데 예. 과연 이번 서울 답방을 통해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또 다른 현안,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입니다. 앞서 지난 3월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韓国政府は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に関する措置を発表しました。日本政府としてはこの措置を非常に厳しい状態にあった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ためのものとして評価しています。 네, 보면요, 이원도 교수님, 기시다 총리 최근 일본 내에서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에 보폭을 좁게 만들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네. 지난 우리 대통령 방일 시에는 기시다 총리 내각 지지율이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예. 지금 5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네. 지지 기반이 좀 단단해졌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그것은 한일 관계 개선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사이에 기시다 총리 우크라이나 방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지지율을 높인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일본 국내에서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무난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의 좀 자율성이라고 할까요? 상대적인 자율성이 좀 높아졌다 하는 거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부분이고요. 예. 아시다시피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내 의원들의 이념적인 스펙트럼으로 하면은 좀 진보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소 역사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본인의 그러한 색깔을 과연 이번 방안을 통해서 과연 낼 수 있는지
그거는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